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무더웠죠. 무더웠던 8월의 날씨도 이제는 밤과 아침에는 약간 기온이 많이 내려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8월도 이제 한 6일 남았나요? 6일 있으면 바로 9월이고 또 며칠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 세월의 빠름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 그다음에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참 8월은 정말 뭐 역대급으로 더웠던 이 날씨였던 것 같고 또 역대급으로 시장에 강력한 변동성을 줬던 그런 달로 저는 기억이 될 것 같은데 8월달 시장의 엄청난 급락과 또 이에 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의 V자 반등을 성공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8월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한 6, 7거래일 정도 시장이 옆으로 기는 모습 속에서 코스피는 그나마 지수는 버티는 흐름이었는데 코스닥은 약간 이제 계속 고점을 낮춰가면서 시장이 좀 밀렸었죠. 금요일 날도 저가를 깨면서 시가 출발을 했었는데 시가부터 종목군들을 끄집어 올리면서 특히 제약바이오 중심의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중요했던 잭슨홀 미팅은 별 문제 없이 뭐 예상대로 잘 흘러간 모양이고요.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는지,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학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주식시장에 있는 거지. 이 뭔가 학문을 배우고 싶어서 뭔가 이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돈을 잃을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도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세월이 지날 때마다 자기가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습관을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과정 속에 이 손실의 폭이 줄어들고 수익의 폭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담이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된 점들을 계속 기록해 가시면서 하나하나 삭제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계좌는 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한마디 올렸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시장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으며 봐야 될 섹터는 명확하다. 제약, 조선, 방산 이렇게 일단은 섹터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종목이 오면 사면 된다. 그리고 버티면 된다. 라고 보고 테마의 계절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남은 테마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좀 볼 거고요. 시황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중요할까요? 이미 금리 인하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발언의 점진적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라는 거에 시장은 일단 환호와 우려를 동시에 좀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장중 나스닥이 올랐다가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좀 회복하는 모습인데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뭐 금리나 관련된 수혜 업종과 종목군들이 사실은 금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라고도 합니다. 금리 인하는 대체적으로 경기의 둔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가장 먼저 이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연준 위원들 3명에서 발언을 했는데 전부 다 언급은 똑같습니다. 고용입니다. 고용 지표가 언제 나올까? 이거를 보면은 9월 초부터 절투 보고서, 고용 보고서 등등 계속 줄줄이 나옴과 동시에 9월에 FOMC가 있겠죠. 고용이 계속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은 우려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는 당연히 B컷을 예상을 할 거고요. 그 B컷을 했을 때 고용이 부러졌네. 시장이 안 좋은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장의 뷰가
형성이 돼 버린다면은 그때 한 차례 지수의 흔들림도 있을 수 있다. 뭐든 일어날 수 있는 증시 환경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그 지수가 흔들렸을 때 뭘 살지 미리 스터디하고 알아놓고 공부하고 있으면은 차라리 시장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큰 고민 없이 기다리고 베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작년 추석, 재작년 추석, 그 전에 추석 이런 명절 전에 시장이 어땠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응? 다 흔들렸습니다. 단 한 번도 안 흔들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뭐 생각이 나는 게 뭐지? 헝다 때도 그래요. 헝다 때도 명절 전에 이 9월 달부터 작살 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했을 때 아마 작년인가 그때 올라가다가 9월 1, 2거래일 있다가 폭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종목군들 코스닥 시장 착살났던 시점이 바로 작년 9월 달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조급하게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대신 대안은 있을 것 같다. 정도로만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이젠 고용 꺾이면 혼돈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이 시점이 그냥 좋은 기회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죠. 처음에 있을 혼동은 또 급격하게 격렬하게 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뭘 살지 고민해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는 안 볼 것이다.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와 환율 수혜 그리고 테마 쪽은 대한고래 정도만 일단은 지켜봐라.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금 주말에 좀 난리도 아닌데 저는 글쎄 이게 뭐 많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중에 어떻게 된다면 장중에 보고 일단은 기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은 바라볼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은 그래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러셀 지수가 더 많이 올랐어요. 러셀 지수가 올라오면서 특히 이제 뭐 리비앙들까지 알버말 등등 2차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차의 포드, GM 등 올랐다라는 거, 친환경 섹터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전부 다 금리나 수혜주 쪽에서 많은 상승을 보였고 반도체는 그냥 엔비디아 하나만 거의 독주 체제로 많이 올랐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 보면은 금요일 날 보면 코스닥 150 업종이 0.56%가 상승합니다. 근데 시총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닥의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빠졌죠. 1위와 3위가 빠졌는데 지수 150 업종이 올랐다.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하드 캐리를 했다. 금요일 날은 그냥 제약바이오가 끝났다. 이거 말고는 아예 볼 필요가 없고 대한고래 봤어야 됐다. 왜?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말했지 않습니까? 테마 보지 말아야 할 쪽과 봐야 될 쪽 그냥 확실히 잡아놓고 그냥 대응하면 된다. 그냥 그대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야 뭐 지금 위든 아래든 다 열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저항을 맞을 것이고 그 저항에 추격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관점에서 테마 위주로 종목을 보고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면 배팅을 하자. 일단은 지수는 오르게 생겼는데 엔비디아 실적으로 바탕으로 반도체가 갭이 뜬다면 추격하지 말자 정도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있을 잭슨홀 미팅 주간으로서 금리 정책 경로에 있어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한 주였고 경제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리가 결정되는 9월에 미국 FOMC와 더불어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 있는데요. 파월의 발언을 대충 요약하면 점진적 문구가 없다. 점진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거죠. 이를 토대로 보면 시장에서 0.5% 인하라는 또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게 한번 올려줬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림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 재료로는 신고가를 만들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심플하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고 증시의 방향은 고용지표가 다수 발표되는 다음 주에 큰 폭 등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죠.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환율 효과, 즉 수출주들의 실적의 변동을 줄 만큼의 환율 변동성이 나온다면요. 실적은 어쩔 수 없이 컨센의 숫자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수출주들, 예를 들면 환율에서 기본적으로 5%는 최근에 다 먹고 들어갔습니다.
수출, 예를 들어서 내가 10조의 영업이익인데 환율로 5%를 먹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5%가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실적 증가폭과 환율의 괴리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많이 빠진다. 근데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라면 그때가 기회다. 그때를 노려서 배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을 9월 달에 조선으로 일단은 못을 박아놓고 일단 좀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의 분위기에 이 냉온탕을 만들었던 게 이제 유한양행이었는데요. 유한양행은 세로는 좀 오바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 좀 밀리게 된다면 뭐 매수도 고려해보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으로 금요일날 이제 매수는 좀 못했어요. 매수는 좀 못하고 위에서 그냥 VI 치면서 직전 고점 넘었을 때 그냥 숏으로 대응하고 그냥 짧게 말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대신 다른 제약바이오들을 좀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뭐 수익으로 잘 넘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도 수익권에서 그냥 스윙 차원에서는 최근에 제약바이오와 대한고래, 그 다음에 일부 로봇,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아놨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변화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파생 시장에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파생은 양매도 박스권 장세로만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위돈 아래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시장이 변곡에 임박하게 되면 분명히 방향성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열리게 되면 이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9일 인데요.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엔비디아는 엄청난 실적 성장이 나왔죠. 분기별로. 그러다가 이번 분기에서는 대략 시장에서는 287억 달러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10% 정도고요. 점점 이 성장률이 둔화가 되죠. 보통 성장률이 둔화가 될 때 주가는 꺾입니다. 그 시점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태인데, 사실 블랙엘이 나올 때는 한 번 더 레벨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갈 거고, 단기적으로는 블랙오일의 지연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밀릴 수 있으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지 말고 떨어지게 되면 하단에서 박스권이나 노려봐라. 그 박스권을 노린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를 보자 정도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팔과 한 주도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 관점에서 기다리면 되고요. 이번 시장의 반등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시장에선 대안으로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9월 23일 머크 SC 3상 결과 발표 전까지 약발이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 초에 유럽 종양학회가 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맞춰서도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들에서 모멘텀이 터진 건 유한양행, 오스코텍 하나입니다. 나머지에서 뭐 이제 모멘텀이 터진 거는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에서 ST팜이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의 실적의 성장,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이 기대감이 업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된 거고, 리가캠 ABL 바이오 플랫폼은 연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에서 이제 뭐 의미 있는 종목군들 몇 개 있죠. 한올바이오, 그 다음에 퓨처캠, 노바티스의 프로빅토가 엄청나게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서 국내에 있는 이 중소 바이오텍이 베스트 인 클래스를 도전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다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재들이 과연 신고가를 낼 수 있는 호재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 보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냥 박스권 매매할 것이다. 딱 이 정도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일정 물량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많이 올라오면 물량 좀 줄이고, 시장과 시황이 그러한데 내가 거기다가 고집 부리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수익은 낼 수 있는데 막 폭등해서 미친듯이 올라갈 그런 장은 아니다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방향이 바뀌면 그때 뷰와 생각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자, 테마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조심해야 될 쪽과 계속 봐야 될 쪽을 특히 언급을 드리는데요. 뭐 대놓고 이제 제가 코로나 쪽은 숏을 많이 쳤다, 많이 쳤어요. 시젠도 많이 쳤고 SD 바이오도 보유한 상태로 넘어왔는데, 시젠 일단 SD 바이오 금요일날 종가에 다 정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는 그냥 전량 정리를 하고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솔직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봐볼 것 같고, 최근 여러분들 보시면 신규 상장주들 이 미친 변동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규 상장주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평선이라는 거를, 그리고 차트의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스윙 투자든 눌림 매매든 어찌됐든 차트 베이스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보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는 그게 없습니다. 당일 분봉상에서 만들어진 이 매집의 흔적과 들어왔던 거래량,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호가, 그 다음에 매수든 매도든 이 체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왔다면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이상은 죽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죽음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 유통 비율 뭐 계산하면서 뭐 한다, 아니에요. 저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그냥 시가를 지지하냐 못하냐, 시가를 지지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돌파가 나왔을 땐 돌파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은, 그러한 의미 있는 구간이 깨지면 끝도 없는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신규 상장주다.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신규 상장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 시가가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이상 꿈을 버리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여주고요. 테마의 속성은 뭐냐? 지속 가능 여부와 이 테마가 주는 사이즈의 크기죠. 대한고래는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2차 파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른 테마들이 대안이 많이 없다면 다음 주에도 대한고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파트별로 뼈대를 한국가스공사를, 그다음에 뭐 차선으로 포스코 인터를 두시고, 한선이라든지 뭐 GS라든지 화성밸브라든지 또 뭐 코오롱 글로벌까지 시간의 상을 보냈는데, 뭐 이런 것들 각각의 이유가 있잖아요. 뭐 영일만 뭐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한선은 이 엑슨모빌이 참여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기대감을 준다면 날아갈 것이고, GS 글로벌 2차 대한고래 프로젝트 회의가 진행이 되면 1차 회의에 GS 에너지와 SK 그리고 포스코인터가 참여했으니까 이 참여자 명단에 있던 기업이 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볼 수 있는 거고요. 화성밸브는 그냥 시추하면 관관 넣어야 되니까, 이 관 넣어야 되니까 그걸로 올라간 거죠. 뭐 그냥 딱 그렇게만 놓고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테마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테마의 연속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이슈도 그냥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에는 일단 뭐 대한고래 일부 좀 올라오고, 대한고래 관련주 일부 좀 올라오고, 나머지 뭐 따로 잘 모르겠네. 따로 좀 약간 애매해서 시간에는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지수야 뭐 따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번 체크만 하면요,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위든 아래든 다 열려있는데 위로 예를 들어서 올라갈 시에는 저항을 맞을 거니까 매도 대응하고 박스권이다. 만약에 빠져도 이 박스권이다. 코스피도 이 추세선이 있어서 이 갭으로 올라간다 해도 이 추세선 상단에서 만들어진 이 갭을 줄이게 되면 또 맞고 떨어진다. 추격 매수 조심해라. 딱 이 정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형주 몇 개만 볼게요. SK 하이닉스 떨어지면 저는 18만원, 17만원 사이에 오면은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보고요. 삼성전자는 뭐 급격한 변동성이 있으면 보는데, 지금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 생각을 해서 보진 않고 있다 정도 봐야 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바닥에서 굉장히 올라왔는데 장기 평선을 확실히 뚫어내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 SDI도 바닥에서 제법 올라오는데 아직은 좀 보수적이다. 바닥은 잡아가는구나. 포스코 PCM도 움직임은 있는데 이 좁은 구간에서 다시 깨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에코프로 BM도 반등을 시도는 하지만은
이 구간이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하게 돌파하지 않은 이상은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좋죠. 제약바이오 쪽은 일단 제가 지난번에 회원님들한테도 제약바이오 떨어질 때 종목들 코스닥 종목 떨어질 때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런 말, 삼바가 버티고 셀트리온이 버티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바와 셀트리온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유한양행으로 인한 세론의 시장 분위기가 첨예하게 갈릴지라도 잡아야 된다. 예, 잡아야 된다. 그런 말 좀 했습니다. 예, 그런 말 좀 했는데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런 말도 과거에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 대여 우리는 큰 나무 밑에 있어야 되겠죠. 큰 나무 밑에. 예? 과거에 이제 큰 나무라고 하면 대형주가 신고가를 치고 잘 버티는 쪽에 종목군들이 업황이 좋은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도 버티잖아요, 시총상에서. 그럼 시총상이 제약바이오가 세다, 제약바이오가 제일 세다, 그냥 이게 답입니다. 알테오젠도 이 박스권에 갇히는 것 같은데요. 뭐 좋게 보면 지금 힘의 응축이네요. 뚫어버리면은 여기서 돌파도 가능한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여전히 떨어지면 계속 강한 흐름이라 트레이딩이든 뭐든 다 가능한 종목인 것 같고요. ABL 리가캠 뭐 받고 ST팜 조정 오면 매수로 봐야 된다. 뭐 9만원 언저리 온다, 9만원 이하 온다, 그냥 분할 매수로. 바이넥스도 괜찮은 흐름에서 만약에 뭔가 시장에 변곡이 생겨서 떨어지면 잘 매수로 대응하면 돈 버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퓨처캠 베스트 인 클래스를 꿈꾸는 국내 방사성 의약품 약품이고요. 일단 이 구간에서 지진데요, 강하게 뚫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뚫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보유하고 있는데요. 뚫으면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 일부 할 거고, 뚫으면 네, 위까지 볼 거고, 못 뚫으면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수많은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도 봤으니까 2차전지는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유한양행이 1조 3천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악성 매물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일단 도치로 잡아낸 상태에서 10만원이라는 굉장히 이 매물이 강한 구간을 뚫었어요.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1차적으로 지지 구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3일이나 5일선 근처에서 눌림이라든지 매매로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화장품과 보톡스 두 가지가 다 좋은데요. 이런 종목 잘못 버티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 관심 갖고 봐야 된다. 그리고 조선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에서 버티는데 옆으로 이제 가격 횡보 성격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중소형주 안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많다. 특히 STX 엔진이 주봉상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죠. 한 주는 위에서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이 2만원 이하권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볼만하지 않겠냐. 한국 마린 HD 현대 마린 엔진 또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이제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가는데 결국은 이러다가 수렴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조선 종목군들 9월달에 좌우지간 조선은 9월달에 본다. 9월달에 본다 생각 들고요. 금요일날 이제 한국가스공사 일단 매수해서 넘어온 상태고요.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종목 가지고 넘어왔고요. 아마 얘는 이 구간 시가의 이제 반은 아마 덜어냈고 갈 것 같아요. 반 덜어냈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돌파 못할 것 같아. 시가총액이 좀 있어서 아마 월요일날 시가에 뭐 일부 매도 치면서 계속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로봇 쪽에서 이번 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발표가 있는데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바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해서 보핏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죠. 이렌시스나
그래서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더라도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 아진엑스텍이라든지 중간에 이제 강했던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 번씩 때되면 팡팡팡 뛰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장기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지 체크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AI에 엮여 있는 이 로봇과 의료 AI의 뭐 루닛이라든지 이번에 시장 올라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성장 안에서 이쪽은 버린 카드가 아니다. 버리는 카드가 아니었다.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친환경 섹터도 많이 봐줘야 되겠죠. 친환경 섹터도 봐주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최근에 미친 변동성이었습니다. TDS판 보면은 뭐 엄청나죠, 거래대금. 그리고 금요일날도 ENCL 상장해가지고 이랬는데, 시가 베팅 해가지고 시가에 좀 먹고, 시가 베팅해서 시가에 좀 먹고, 중간에 막판에는 제가 아침에 걸어놓은 게 체결돼서 막판에 좀 손절하고 나머지는 그냥 눌리면서 조금씩 해서 이익으로 잘 나오긴 했는데 쉽지 않았네요.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시가에 뭐 저도 이제 뭐 딱 판다 했는데 시가에서 한 이 정도 판 것 같아요. 순식간에 한 올라와서 거의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체결되고 그때부터 빠지더니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아무튼 주식이라는 거는, 특히 신규성장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때 한번 들어갔으니까요. 이때 한번 들어가서 이거 먹고 여기 저항에서 정확히 팔고 나왔는데, 이 시가가 깨지면 급락이다. 그 급락에 지하정이 깨지면 파동을 두고 깨진다. 여기서 들어갔고 여기서 들어가고 결국 아무튼 이거는 쳐다도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쳐다도 보면 안 되겠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특히 시황에 이제는 관심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자, 다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한 주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주간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